오늘은 개념 원리 114페이지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합성함수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낯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제대로 처음에 잘 들어본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 될 건데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함수를 보통 y는 fx 그러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x가 있을 때 이 x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x의 값의 모임, x의 값의 모임을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y 값이 되는 거니까 치역 이렇게 배웠었죠. 정의역과 치역을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정의역이 있는 이 부분에 다른 함수가 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 이런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합성의 의미예요. 함수를 합성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게 합성 함수의 기호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f라는 함수가 있었고 g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f와 g 사이에 이런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는 것은 합성해라라는 얘기예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합성 함수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x가 정의역 x라고 생각을 하자. 이 x를 먼저 g, 함수 g에 대입을 해서 함수 g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 g의 값을 다시 f의 정의역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성이 된 함수는 정의역이 다른 함수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예를 든 gx는 f의 정의역이 된다. 함수 f의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순서가 상관이 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을 지금 한 번만 한 건데 이게 연산기호거든. 함수의 합성이 연산기호예요. 근데 이런 함수의 합성의 연산기호가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덧셈이 뭐 2개 나오듯이 합성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마다 원리는 똑같아. 대입해서 함수값 찾고 그 함수값을 다시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함수값 찾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함수를 뭐 100번, 1000번, 10,000번 합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리는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계산을 몇 번 해보면 아, 합성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를 합성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x값을 g에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면 gx라는 함수값이 만들어지겠죠? 그 gx라는 함수값을 다시 f의 정의역으로 생각해서 함수값을 찾아주는 원리가 바로 합성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f와 g를 합성한 함수는 f
g x로 표현된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바뀐 거죠? x의 값, 정의역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처음 x는 함수 g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x는 함수 g에 대입을 해서 그 g의 함수값을 구하면 gx가 되겠죠? 그 gx가 fx의 정의역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진짜로 이해돼요? 이 구조를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선생님이 g라고 하자. 그 다음에 y에서 z로의 함수를 f라고 하자 라고 정리했어요. 그때 이 x, 정의역 x의 원소를, 이미 원소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몰 x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x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즉 x의 함수값을 gx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함수가 g니까. 그래서 gx가 됐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지. 그때 이제 gx를 f의 함수에 뭘로 생각해야 돼요? 정의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f라는 함수의 실제 함수값은 gx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f gx가 함수값이 된다라는 그 원리가 바로 f와 g의 합성함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해해 보도록 하면 어렵진 않겠죠? 방향은 항상 뒤에서 앞쪽으로, 순서대로 뒤쪽에, 앞에서 뒤로의 순서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순서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 임의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로 fx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gx를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 만약에 정했다고 칩시다. 그때 선생님이 f와 g를 합성한 함수의 2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먼저 이 2라는 숫자를 어디에? g의 x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g2가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이때 이 5를 f의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5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28이 합성함수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함수 fx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함수 f,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면, 원래는 함수를 fx로 정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의역이 원래는 x여야 되는데 x가 아니라 다른 식이 와 있다면 얘는 뭐 된 거다? 합성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합성된 함수를 보고 다시 원상태로 fx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성이 되어진 결과를 보고 다시 원래 함수 fx의 fx식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연습을 조금 해줘야 돼. 이거는 합성된 함수고, 합성되기 이전에 fx는 어떤 함수식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는 이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건 너무 간단하거든요. 원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은 선생님이 봤을 때 하는 방법만 몇 번 알려주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이거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쉬워요. 계산 원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선생님이 fx를, 함수 fx를 예를 든 거야. 3x 플러스 4라고 정의했어요. 함수 fx를 1차 함수 3x 플러스 4로 정의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f하고 f를 세 번 합성한 거죠 지금. 이 합성된 함수의 함수값 중에 1의 함수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 1을 먼저 fx에 x에 대입하는 거예요. f라는 함수에 x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f1이 되겠죠. 그쵸? 그 f1이 몇인지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이죠? 7. 그때 f1이 7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7을 다시 두 번째 합성된 함수 f의 x로 생각하고 정역으로 생각하고 7을 다시 대입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f 몇이 되죠? 7이 되죠. f7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f7의 함수값인 25를 다시 한번 f의 x로 생각을 하고 x의 정역으로 생각하고 25를 다시 대입하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죠? 79가 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합성이 아무리 많이 돼도 계산하는 방법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수준만 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거는 사실 이런 거는 해결되겠죠. 근데 어떤 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보게 된다고? 합성한 후를 보고 합성된 상태를 알려주고 너 합성해서 뭐가 됐어 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럼 원래 함수의 x값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성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되어진 부분을 찾아라 라는 거를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따로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개념 원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따로 선생님 연습을 시켜줄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합성함수의 성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알겠죠?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줄 부분을 예제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115페이지 합성함수의 성질 부분 보이죠? 자, 이게 무슨 기호라고? 합성함수의 기호예요. 합성했다라는 함수의 기호입니다.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했다는 거죠. 이해돼요? g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를 합성하는 기호겠죠, 이거는? 이 두 합성함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같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얘는 뭐죠? f의 정의역이 gx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는 뭐죠? 함수 g의 정의역이 fx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 자체가 다르죠.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두 함수는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합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산할 때 임의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두 번째 결합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하고 h라는 함수를 합성했다고 칠게요. 이해돼요? 우리 결합법칙의 보통의 경우는 뭐죠? 괄호를 사용해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괄호를 사용해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합성함수의 계산 순서는 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선생님이 괄호의 위치를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만약에 뒀다고 치면 이렇게 괄호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랑 괄호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 이거 비교해 보자니.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와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는지 다른 함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괄호가 있다라는 것은 괄호를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합성해서 먼저 계산해 보면 함수 g의 정역을 hx로 두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함수 f의 뭐가 되죠? 정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 합성함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괄호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먼저 합성을 해주면 f와 gx의 결과로 합성이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이 합성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역의 x 부분에 해당하는 이 x 부분에 hx를 여기다가 대입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f의 g x 부분에 hx를 대입하는 거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정은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뭐가 똑같죠? 결론이 같죠. 과정은 다른데 계산 순서는 분명히 다른데 뭐가 똑같죠? 결론이 같죠. 그럼 결론이 같다는 거는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라는 얘기가 다른 함수라는 얘기예요. 같은 함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합법칙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계산을 할 때 괄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예요. 괄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교환하면 안 돼요. 서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괄호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괄호의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알아요. 알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항등함수 배운 거 기억나요? 항등함수가 뭐였어요?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 항등함수가 뭐냐 그랬더니 항상 성립하는 함수 이러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안다고 칠게. 항등함수는 뭐냐면 정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를 말한다 그랬어요. 정역하고 치역이 같을 때를 항등함수라고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fx는 x의 꼴로 표현이 되는 항등함수예요. 이런 함수 fx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기호로 i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우리가 i라는 함수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i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를 말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아까 조금 전에 합성을 할 때 교환할 수 있었어, 없었어? 교환하면 안 됐었죠? 교환하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항등함수라면 합성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알아요. 자, 항등함수였다면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x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f의 ix가 ix가 x거든. 항등함수니까. 따라서 얘는 항등함수를 합성하지 않은 상태랑 똑같아지는 거야, 안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정역과 척이 같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정역하고 척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항등함수가 왔다는 것은 내가 정역과 척이 같은 함수가 된 거니까 당연히 그냥 fx의 결과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i에 fx가 뭐냐라고 물으면 항등함수는 정역이 치역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x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따라서 항등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는 건데, 선생님은 얘는 결론을 뒤집을 거야. 선생님은 결론을 바꿀 거예요. 알았죠?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는 교환할 수 있다, 이 말을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 의미 없다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것은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곱셈으로 말하면 곱하기 1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잖아. 덧셈으로 말하면 뭐죠? 0을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물론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연산에서는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연산에서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항등함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역함수 이론에서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지를 배운다면, 알겠죠? 나중에 합성을 할 때 항등함수는 연산의 의미가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는 걸 선생님이 이제 목표로 잡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115페이지에 있는 합성함수의 성질을 선생님이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합성함수의 계산은 중학교 1학년 수준만 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이야.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합성된 상태에서 원래 함수 fx를 찾는 게 잘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선생님이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겠다 이거야. 알았지?